408번부터 읽어볼게요. 그전 페이지보다 조금 더 어려워지니까 한번 차분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408번 같은 문제처럼 그냥 그래프 나와 있고 식은 없는데 교점이 잡혀 나와 있을 때 그래프를 구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프의 교점과 연립방정식의 해랑 같은 개념으로 문제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걸 항상 잘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방향성을 잘 파악하고 나서 이제 체크해 줘야 되는 건데요. 자, 문제 읽어볼게요. 일단 자, 그림과 같이 최고창 계수의 절대값이 같은 세 2차 함수, 이렇게 이제 최고차 계수에 대한 표현을 써주는 건 이거는 좀 이제 그래프로서만으로 풀긴 좀 힘들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뭐 항상 그래프로만 풀라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프가 일단 기준이 돼야 되는 건데, 좀 더 읽어보죠. F랑 G랑 H가 있는데 방정식 3개를 더한 거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뭐 이거는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문제는 그래프의 관계만으로 풀긴 힘들어요. 보통 이제 F는 G의 해를 구해라 뭐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F랑 G의 교점의 좌표만 구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거기 그림도 보고 있지만 교점의 좌표들보다는 그냥 절편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는 그냥 절편을 보고 함수를 찾을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써볼까요? fx. fx는요 지금 아래로 블록이죠. 최고차 계수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a로 잡고 해는 1과 3이니까 a x나 1 x. 자, 그 다음에 이제 gx는 위로 블록이에요. 그리고 해는 마일과 3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차계 절대값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x 플러스 1 x. 그다음 마지막 이제 hx는 해가 뭐랑 뭐다? 3과 4만 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로 푸는 건데, 그래프의 관계로 풀든 식을 구해서 풀든 이제 문제마다 방향성은 정해준 거야. 지금은 그래프의 관계가 아니라 식으로 푸는 문제라고 해요. 다 더하시면 되겠죠? F, G, H 다 더합시다. 전부 다 A로 묶어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정리했을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다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정리만 해주면 되겠죠? 여기 X제곱은 일단 날아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 하나만 남아있고, 마이너스 4X랑 플러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9X, 그 다음에 3, 3, 6에다가 18 쓰면 되는. 인수분해는 예쁘게 되네. 이건 식으로 해야지 알 수 있는 거지 당장 그냥 저기만 보고 나서는 사실 좀 힘들죠. 정답은 9 쓰시면 됩니다. 자, 409번 보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고 파악을 해야 돼. 이 그림을 보고 그냥 단순하게 그래프로만의 관계로 풀 건가, 아니면 식을 다 찾아서 A, B, C를 다 찾을 건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지금은 생각해봐. 409번은 문자가 너무 많아요. A, B, C 다 너무 많고 지금 주어진 정보는 너무 제한적이야. 뭐 그 좌표가 뭐가 나와 있지도 않아요. 이건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는 무조건 그래프로만 풉니다. 408번은 식을 찾는 건데, 이것도 위에 써놓을까요? 8번과 9번도 똑같은 문제처럼 보이긴 하지만 완전 방향성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경험을 통해서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409번 보면은 일단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것만 한번 체크해 본다면은 둘이 접해요. 그죠? F랑 G랑 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보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같다고 해요.
얘가 접하니까 D는 0일 거예요. 둘이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요. 괜찮나요? 쓸까요? 그러면은 D는 A-1 제곱 마이너스 8 B 마이너스 T. 괜찮나요? 이게 0다. 여기까지 써놓죠.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지 다른 거는 뭐 특별히 더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없어요. 지금 당장은. 여기 이제 기억을 보니까 기억은 자연스럽게 A 마 C 제곱이랑 8 곱하기 B 마디 여기 있네. 이게 0이니까 문제 기억은 틀렸죠. 같은 건데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 같은 건데.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좀 보여야 되는데 이제 B가 원하는 게 뭐냐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니은이 원하는 게 뭔지 B-F 2분의 C-A가 있고 B-G 2분의 C-A가 있는데 이 각각 이제 2분의 C-A라는 게 뭔지를 좀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엔 축과 관련된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당장 거기 F랑 G에다가 이걸 넣는다라는 이제 생각보다는 식을 좀 변형해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보죠. 니은은 좀 이양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래서 니은을 좀 바꿔서 B-D는 F 2분의 C-A 마이너스 G 2분의 C 마이너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 F 2분의 C-A라는 거랑 G 2분의 C-A라는 걸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요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걸 한번 진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러 갈 텐데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까 만들어낸 요식 있죠? 요식은 우리가 뭐랑 같다고 놓은 거냐면 F랑 G랑 같다고 놓은 거거든요. 그 F랑 G랑 같다고 놓고 G를 이제 이항했기 때문에 결국 이 식은 F 빼기 G거든요. 써놓을까요? 여러분들이 판별식을 쓰기 전 상태인 식은 이 F 빼기 G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F 빼기 G를 새로운 함수 H로 한번 치환해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써놓을게요. 여기까지. 아까 전에 판별식에 썼던 식이긴 한데 일단 이항했으니까 새로운 식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요걸 한번 천천히 볼 텐데 자 여러분 B랑 D는요 지금 B랑 D가 뭐죠? F의 상수와 G의 상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요거 식도 똑같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방금 그리고 F 빼기 G를 이렇게 H로 한번 치환해 봤죠. 이게 치환한 이유가 좀 더 눈으로 좀 쉽게 보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앞으로 좀 복잡한 형태가 있으면 하나로 치환하면 되는데 결국 얘가 뭐야? H0이고 괜찮아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H 2분의 C 빼기 A가 되는 거예요. 여기 체크해볼까요? 결국 이게 원하는 건 H0과 H 2분의 C-A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건데 괜찮나요? H 2분의 C-A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기 지금 이 H식이 있잖아요. 여기 H식도 여기다가 그럼 2분의 C-A 한번 넣어보면 얘 자체가 여기 2분의 C-A 넣어볼래? 그러면은 우리 그냥 계산했을 때 사라지면서 뒤에 있는 B마 C만 남게 B마 D만 남게 괜찮아요? 그럼 처음에 우리가 여기 B마 D를 잡았던 H0과 여기도 H0이 똑같아져요. 얘도 H0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리해 보니까 맞다 확인할 수 있었죠. 얘는 좀 그래프만 봐야 되니까 좀 복잡하죠 아무래도. 이렇게 잘 체크해 놓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디귿 같은 경우도 이제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디귿도 지금 A 빼기 C랑 마이너스 B 플러스 D 이렇게 보이죠? 근데 A 빼기 C가 어떻게 나오고 마이너스 B 플러스 D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려고 했는데, A랑 B는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정리해볼게요. 여기 A 마이너스 B 따로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플러스 D를 따로 쓰죠.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 따로 써보죠. 그래서 요게 나오게끔 우리가 식을 좀 정리하면 되는데, 여러분 A 마이너스 B가 나오려면은 우리가 둘의 부호가 반대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F식 있죠? 이 F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함수 값들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F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요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고요. 그다음 G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플러스 D가 됩니다. 일단 이렇게 두 개 체크해 놓고요. 뭔가 좀 다 형태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죠. 어쨌든 우리가 이걸 찾고 싶은 건데, 자, 여기에서 F마일과 G마일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요번에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F마일에서 G마일을 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요걸 계속 쓰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H-1인데, 그 H-1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방금 전에 여기서 봤지만 이 H가 중근을 맞죠? 근데 그 중근 당연히 어디서 접하고 있냐면은 1,3면에 있는 곳에서 접하고 있어. 어딘지는 알려주진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HX 그래프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려놔 볼까요? HX는 여러분들이 F 빼기 G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접하는 형태로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분명히 H-1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H-1이 우리가 0보다 큰 건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 두 개를 한번 빼볼게요. 빼보면은 그럼 얘가 이제 0보다 큰 건 알았는데, 그럼 F-에서 그 다음 G-를 뺐더니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쓸게요. 2 마이너스 A 그 다음 플러스 B 그 다음 플러스 C 그 다음에 마이너스 T가 돼 있어요.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는데, 그럼 나머지 애들이 이제 D로 넘어가면은 결국에는 A 마이너스 B 그리고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가 2보다 크다. 우리가 처음에 구하려고 했던 식이 나오거든요. 2차 함수 문제들 중에 이런 식으로 엄청 함수 그래프는 안 주고 이제 그냥 그림만 주고 나서 자꾸 풀라고 하는 문제들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없는 HX를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함수 값들도 생각을 해줘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 어려워져 2차 함수. 방금 108페이지는 문제들이랑 좀 차이가 좀 심하죠, 문제의 난이도가.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2차 함수 이제 성질 찡 활용하는 문제들을 많이 낼 겁니다. 일단 답은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 디귿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답 4번 410번으로 한번 넘어가죠. 요번에도 한번 관계들 한번 체크해 볼 텐데, 2차 함수 또 이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가 있고요. f2 구하라고 했는데, 자, 또 밑에 보죠. 마일이 아닌 모든 실수 m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fx는 fm은 서로 다른 두 중간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바꿔주세요. fx는 fm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바꿔
말하면 y는 fx와 y는 fm의 그리고 이제 교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거의 해는 여기 써놓을까요? 이거 해 밑줄 쳐놓고 fx는 fm이 서로 단위를 갖는다 밑줄 쳐놓고 결국 fx 교점이 두 개다라는 겁니다. 부실근이니까 두 개라는 거죠. 즉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얘가 다 갖는다라고 하는데 그래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fx가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그 m을 한 이쯤으로 잡아놓으면은 이게 y는 fm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m, fm이니까. 그럼 여기 두 개가 생겨. 근데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야? 마이너스 1 빼고는 다 두 개 생긴대잖아.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마일이 어디야? 식기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그래서 m이 마이너스 1일 때만 딱 그으면 이게 f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때만 해가 한 개 생기는 거라서 결국 가에서 말하고 싶은 건 이 해석을 통해서 축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좀 되게 특이하게 이 정보를 주죠. 이런 정보들을 얼만큼 해석할 수 있느냐가 결국 이차함수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 갈리는 거라서 사실 이걸 해석하려면은 조금 더 이차함수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가에서 막 이게 이런 표현이 늘상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문제마다 맨날 다르게 나와서 그걸 이제 그림을 그려서 파악하는 거죠. 일단 축 마이너스 1 체크. 자, 그 다음에 나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인 0이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f알파 플러스 f베타는 5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축이 마이너스 1인 걸 알았으면 자연스럽게 a가 얼마인 거? 2인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대칭 축이니까. 그래서 이제 식은 이제 가에서 fx를 찾았고 그리고 문제에서는 f알파 플러스 f베타가 5라고 했는데 일단은 뭐 나에서 정보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3인 거랑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인 거 준 거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f 알파 플러스 f 베타는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b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2베타 플러스 써놓고 곱셈공식 변형으로 문제 풀면 되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베타 그다음 플러스 2b 여기 있는 거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는 9, 13 플러스 6 플러스 2는 여기가 정도. B는 그냥 마칠 수 있나요? 그래서 FE는 8 마칠이니까 정답은 1였어요. 그래서 가에 대한 해석만 우리가 잘 해줬으면은 뭐 특별히 어려울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나도 좀 특이하긴 했지만 그냥 대입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자, 411도 한번 볼게요. 점점점 복잡해질 겁니다, 여러분. 앞에 건 좀 쉬웠는데 뒤에는 많이 어려워져요. 한번 천천히 해석하고 식 세우고 문제 풀고. 자, 두 이차함수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k 때문에 뭐가 좀 정리가 안 돼 보여요, 그렇죠? 자, 그런데 f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알파, g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5를 만족시키는 k를 구하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차함수가 x축과 만나는 게 어차피 0개 아니면 1개 아니면 2개니까 결국엔 우리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5라는 거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겠죠. 알파가 1이고 베타가 2일 때랑 그 다음에 알파가 2이고 베타가 1일 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 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한번 동시에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알파가 1이고 베타가 2일 때
그러면은 이걸 쓰기 전에 우리가 사실 그 지금 당장 이거는 무슨 문제예요? 판별식 문제인 거 알죠? x축과 교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D1과 D2를 먼저 쓰고 출발합니다. D1 4분의 D1 쓸게요. D1은 F가 F의 판별식. 그래서 K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그래서 F의 판별식은 그냥 마이너스 2K 플러스 2K. 이게 F의 판별식. 그 다음에 이제 G 판별식도 쓸까요? G 판별식은 그냥 판별식 쓰면 되겠죠. G 판별식은 9 마이너스 4K. 체크해 놓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케이스. 알파가 1고 베타가 1대. 알파는 이제 요 판별식 4분의 D1이 이제 중근 가질 때니까 그때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6이 이제 0이 쓰면 되겠죠. 쓰고요. 자, 근데 K가 그러면 이제 3이 나왔다 치자. 근데 이것도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9-4K는 지금 2니까 교점이 2개 나와야 되니까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K 정리해보니까 4분의 9보다 작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둘 다 만족해야 되는데 3은 4분의 9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립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즉 이제 K의 값이 어차피 둘 다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F는 접하고 이제 G는 두근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패스. 두 번째는 알파가 2고 베타가 1인 걸 체크해봐야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똑같아요. 마이너스 2K 플러스 6이 0보다 큰 거니까 K는 3보다 작은 거. 그 다음에 이번에 9-4K가 0인 거잖아요. 이렇게 판별식을 쓰고 나니까 특별히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실제로 얘가 여기 작으니까 정답은 4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표현이 조금 이상했을 뿐인데 어쨌든 해석해보면은 아 그냥 중근이냐 실근이냐 이거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문제 속에 정보가 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보를 한번 잘 끄집어내 보세요. 이번에는 이제 x축과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는 직선이랑 또 왔다 갔다 해봐야겠죠. 한데 여기까지 다 똑같습니다. 412번도 이번 문제. 이번에도 똑같아요. 또 밑줄 치세요. K 값에 관계없이 접한다. 우리는 항상 뭐부터 쓰자? 판별식부터 쓰자. 근데 판별식 쓰기 전에 먼저 우리는 같다고 보셔야 돼요. 연립 먼저 하시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2kx 그 다음에 플러스 k제곱 플러스 4k 좀 당황하는 사람들이 선생님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게 풀리죠 하는데 이게 항등식 성질이 있으면 무조건 풀립니다. 걱정하지 말고 일단 연립한 다음에 D 쓰세요. 접하는 거니까 그냥 능력 쓰시고요. 이거 K제곱은 그냥 날아가니까 쓰고 중요한 거는 이제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로 묶는 게 중요한 거겠죠. 4K로 묶으면 A-4 그 다음 A제곱 플러스 4B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그럼 그냥 A랑 B 구하면 되니까 항등식 성질 이용하면 A는 4 나오고요. A가 4면은 B는 마다 여기 더하면 0 되겠죠. 얘는 그냥 기본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풀어주셔야 됩니다. 저거는요. 또 딱 이제 한 중간 난이도쯤 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413도 보죠. 요것도 이제 되게 많이 어려워해. 또 이제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것도 큰 게 다른 건 아닌데
일단 한번 해석해 본 다음에 무슨 문제인지 한번 확인해 보죠. 2차 함수가 있는데 a를 몰라요 일단. 그리고 2x-1이 있는데 교점이 a, b일 때 1, 1이 a, b 위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해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림을 한번 제가 그리면서 표현해 줄게요. 2차 함수가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1차 함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교점이 두 개 생긴대요. 교점을 a랑 b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 뭐가 있냐? 1이 있대요. 그림을 보여줘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둘 연립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연립하면 당연히 뭐가 나오냐면은 해가 나올 거야. 알파랑 베타가. 그럼 지금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이 두 개를 연립을 하시면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이랑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1을 갖다가 놓으면 당연히 방정식이 세워지는데 그 방정식의 해가 알파랑 베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눈으로 확인한 건 이 알파 베타 사이에 뭐가 있다라는 거야? 1이 있다라는 거야. 지금 문제 이렇게 바꿨더니 여러분들이 그 전에 배웠던 뭐예요? 2차 방정식의 근의 범위인 거예요. 이제 바로 뭐가 보여야 돼? 근의 분리인 게 보여야 돼.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 근의 분리가 애초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잘 안 보이는 거야. 근데 근의 분리가 조금 익숙한 사람들은 일단 뭐 지금 당장 할 거 없잖아요. 일단 같다고 놓고 그 다음 해 알파 베타 생각하고 그 사이에 1이 있네 이렇게 한번 쓰면 결국 이게 근의 분리 문제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의 분리 문제라는 걸 꼭 이해하시고 기억해 주세요. 혹시나 까먹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는 이제 확인용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이걸로 갖다 우리 푸는 거죠. 이제 정확하게 이제 갑니다. 그럼 이걸로 갖다 그래프 다시 그릴 거예요. 축은 어차피 모르고요. 절편은 4인데 해가 무조건 1 사이에 들어가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건 요 그래프야. 이 그래프가 아니에요. 새로워진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제 한 판 쭉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1이죠. 지금 여기서 f는 따로 없으니까 이걸 우리가 fx라고 잡아놓죠. F1은 판별식은 이제 짝수 판별식 그 a-1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F1 써보면은 1 2a 플러스 3 2a 플러스 3 그래 여기서는 그 같다 교점 AB라고 할 때 AB 위에 1,1이 AB 위에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AB가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는 없어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 1이어도 상관없거든요. 판별식은 그래서 F1은 0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중근을 가져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체크해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에서 2야. 요것도 풀어주면은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서 A는 마일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는데 결국 이거 둘의 합친 범위는 그냥 마이너스 2면 3입니다. 갑자기 또 이제 근의 분리가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근의 분리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 근의 분리 계속 또 체크 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414번도 사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서 그냥 식만 쓰고 넘어가죠. 2x 플러스 a랑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는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랑 2x 플러스 a랑 같다고 놓은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 마이너스 a는 0의 판별식이
번째는 2차 함수와는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2x 플러스 a는 쓰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인데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래서 둘의 겹치는 범위 구하시면 됩니다. 얘는 그냥 간단하게 판별식만 쓰면 끝날 문제였으니까 나중에 숙제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자, 415번. 거기 있는 세 개만 쭉 풀고 정리할까요? 자,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8의 그래프가 a, b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두 점 a, b랑 b, a를 지난다 라고 하는데 a랑 b를 우리가 좀 구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밑에 이제 접한다라는 식도 이제 좀 이따 판별식으로 좀 한번 써봐야 될 것 같고, 처음에 이거 a, b랑 b, a 이제는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서 그냥 당장 대입만 그냥 하시면 돼요. 특별한 특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랑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게 그냥 연립하면 되거든요. b 마이너스 a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5로 바꾼 다음에 a 마이너스 b. 그래서 a 마이너스 b를 안고 나면 y를 안고요. 그래서 a 플러스 b는 3. 여기서 원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a 플러스 b가 4라서 우리는 그냥 그 b를 4-a로 놓고 풀고, 결국에는 이제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8이 그러니까 a, 4-a를 지난다 그래서 대입하면 또 a 값도 구할 수 있네요. 네, 집어넣으면은 4-a는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8,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 6이 맞분해서 a는 6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근데 a가 b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a가 6일 거고 b가 마이너스 2일 거예요. a, b 다 나왔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y x제곱 플러스 k랑 y는 6x 마이너스 2가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같다고 놓고 x제곱 무한x x 플러스 k 플러스 2는 여기에 지는 0이다. 대신 나올게요. 처음에 이제 연립하는 게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그래도 잘 처리가 됐네요, 연립 때. 자, 16번. 요번에는 또 함수가 k 말고는 다 제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하나씩 그냥 씩 쓰죠. 둘이 접하도록 하는 k가 k1. 그러면은 둘이 같다고 들을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는 마이너스 2x.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5인데 이거에서 d는 0 쓰면은 그때 이제 k가 k1 쓰면 되고요. 바로 그냥 구할 수 있긴 하겠죠. 이거 구할까요? 그러면은 k는 그냥 6 나오네요.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이때 두 점의 y좌표의 차가 8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요거 새롭게 문제가 바뀌는 여기서 이제 따로 K1 끝났고 여기에서 서로
떨어져 둘이 만나니까 그 x좌표를 이 두 개로 잡았을 때 이렇게 알파 베타로 그때의 그 y좌표의 차가 8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교점을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 알파 콤마 하나 베타 콤마로 설정할 수 있는데 근데 교점은 당연히 더 간단한 직선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k 여기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k 넣어주면 됩니다. 결국 교점의 차를 구하는 건데 그럼 빼면은 됩니다. 여기 두 개 빼면 되겠죠. 그래서 둘이 빼면은 그냥 2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게 8인 걸 준 거고 문제에서는 이미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도 알고 알파 베타도 알고 있으니까 요거 세 개 곱셈없이 그냥 쓰면 k 나오겠죠. 그럼 그때 나오는 k가 k2 그래서 위에 있는 k1이랑 더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정리합시다. 자, 요거는 그냥 그래프만으로 그냥 푸는 거라서 천천히 보면 좌표표면에 y는 t, 자 y는 t에 동그라미 쳐놓고 이제 가로선이라고 써놓으세요. 가로선. x축과 평행하거나 아니면 가로선이라고 쓰시면 편합니다. 가로선. 자, 이차함수 두 개가 있는데 얘네가 그 y는 t랑 얘네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고 하는데 ft가 3이 되는 걸 구하라고 했는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그냥 좌표표면 그려놓고요. 각각 꼭지점 그냥 구하면 되거든요. 자, 첫 번째 위로 볼록식의 꼭지점은 마이너스 1,5입니다. 마일 콤마 5 찍어놓고 위로 볼록 그냥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꼭지점이 그 2, 마이너스 10이네요. 또 다른 하나 꼭지점은 2, 마이너스 10이 대충 하나 찍어볼게요. 그럼 그냥 아래로 불러주시면 그림만 대충 그려놓을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가로선 그려가지고 교점이 3개 나오도록 하는데 찾는 건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쵸?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 그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좀 3개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하나 그으면 교점 3개 나오죠. 이렇게 빨간 손으로 볼까요? 교점이 3개 나오는 거. 그리고 여기 4개까지 4개의 k 값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k가 이제 t가 5예요. 여기의 t는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t는 여기 교점의 y좌표일 테니까 둘이 그냥 교점 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교점만 구하고 마무리할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플러스 4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교점 x좌표는 3, 2 마이너스 2랑 3일 텐데 교점만 잡아볼까요? 그러니까 마 2, y좌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x좌표 필요 없고요. 그래서 마 2, 4 여기 교점도 3, 마이너스 11 그래서 우리가 찾는 t는 여기서 4도 추가되고 또 마이너스 11도 추가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어지면 교점이 3개가 나와요. 교점 다 3개씩 보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t 다 더하면 정답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4cm. 중간에 안 풀고 넘어간 문제도 좀 있으니까 복습하면서 잘 메꿔 오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이 418번부터 이제 뒤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